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순간일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관리의 한계,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때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들이지만 그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안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품격 있고 독립적인 노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며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드는 법,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간단한 팁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더 행복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노년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은퇴 후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노후를 더 자유롭고 품격 있게 보내기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자원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와 의료비는 노후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 크다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공유주택을 고려해 보세요.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공동생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그만큼 유지비가 적게 들고 생활이 더 간편해집니다. 또 정기적으로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점검하여 필요 없는 보험이나 과도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위해 꾸준한 저축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저축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축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도 꾸준히 저축을 시작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죠. 또한 ETF 상장 지수펀드나 주식 같은 안전한 투자 상품을 소액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안정성이 높은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투자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비와 의료비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면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 절약을 위해서는 집을 유지하기보다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임대료나 관리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작은 집이나 공동주택을 선택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지출 외에는 과도한 소비를 피하는 것이죠.
정기적인 예산 관리와 지출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식비나 생활비와 같은 항목을 점검하여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재정 관리를 해나가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의 다각화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자격증을 활용한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죠. 이렇게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독립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재정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없겠죠.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노후를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입니다. 그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노후를 품격 있게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재정적인 독립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나아가 자립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삶을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건강, 근육량 유지, 유연성 향상 등이 중요해지죠. 매일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걷기는 심장과 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구나 장소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와 근육의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걷기를 통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간단한 스트레칭과 요가를 일상에 도입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섭취하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유, 치즈, 시금치, 연어 등을 섭취하여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생선, 아마씨, 호두 등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단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면과 수분 섭취는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또한 수분 섭취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물을 덜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화도 원활해지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노년기의 건강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방접종도 놓치지 마세요. 독감 백신이나 폐렴 백신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이런 감정적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사회적 활동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관리가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건강한 노후를 위한 습관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우리의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건강한 삶을 위한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신체적인 건강과 함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삶의 방식과 태도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노후의 품격과 행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면이 지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나이에 걸맞은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삶을 더 긍정적이고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처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매일매일을 즐기며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느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한 내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지만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래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적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배우고 적응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세상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호기심을 유지하는 태도는 나이를 잇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가 되면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주는 태도를 가지세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신만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생기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기여를 통해 자신을 가치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감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생활 속 작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일상에서의 소소한 변화가 마음가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명상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는 노력 혹은 짧은 산책을 하는 등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소한 변화가 쌓이면 더 큰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을 통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자녀와의 관계 유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건강하다면 노후에도 안정감을 느끼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무시되는 것은 안 됩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열린 소통입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부모와의 연락이 소홀해질 수 있지만 부모는 여전히 자녀와의 소통을 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자녀들이 바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압박감을 주는 대신 자녀들이 어려움이나 고민을 나누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열린 소통은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상호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지지만 자녀 역시 부모가 여전히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면 부모도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자녀에게 전하는 것도 좋지만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삶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관계는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이나 불필요한 조언을 하지 않고 자녀가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부모와의 가치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해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공감과 지원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더 많이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 혹은 함께 취미를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식시켜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선택에 대해 존중과 지원을 보내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의 지지는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면 자녀는 더 많은 자아 존중감을 느끼고 세상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관계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면서도 건강한 마음과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정적인 독립, 건강한 삶 유지,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유지까지 노후를 행복하고 품위 있게 보내기 위한 4가지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중요한 이야기들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노후의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자립된 삶을 살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모로서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의 삶을 응원하는 태도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태도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어느새 여러분의 노후는 더 밝고 행복해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생각은 분명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자,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또는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